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외식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하나가 있죠.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 지금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뭐 배신의 민족이다, 배반의 민족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살펴봤더니 배달의 민족이 지금 외국 기업에 인수가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기요까지도 같은 회사가 돼버리면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물론 이번 주에 그걸 번복하긴 했어요. 너무 거센 항의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과까지 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외식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도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길래 지금의 이 외식 시장에서 그 난리가 나는지 이재명 도지사까지 나와가지고 뭔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군산에서 배달 공공의 앱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참 잘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도 군산 공공 앱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도 자체 공공의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경기뿐만 아니라 각 지방, 지역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할 것 같은 업종 제가 아는 도시락 브랜드가 있어요. 삼구 도시락이라고 하는 부산 브랜드가 있는데 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의 대표님께 가맹점을 지금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전화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예, 대표님. 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까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던 거 좀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배달의 민족 지금 바뀌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깃발 꽂는 거에 따라서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들어가죠. 깃발 하나당. 예, 88,000원도 들어가요. 그게 지역마다 다르나요? 아니면 그게 고정인가요? 8만 8천 그, 원이? 그거는 울트라 강고라라고 해서, 네. 그거는 88,000원 고정이에요. 이제 뭐 몇 개를 꽂으면 10개면 이제 88만 원이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정률제로 바뀌면 이제 5.8%라고 보니까 나오던데 네, 이게 그럼 실제로는 대표님도 지금 직영점 운영하시니까는 뭐 잘 아실 텐데 네. 이게 만약에 5.8%로 바뀌면은 수수료가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 5.8%라는 거는 네네. 배달의 민족의 어떤 이용 수수료, 네. 거기 외부 결제 수수료라고 또 3.3%가 붙어요. 네. 실질 외부 결제 수수료가 뭐냐면 그 손님들이 바로 선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9.1%가 실질적인 수수료거든요. 실제로는 네, 아까 무슨 수수료요? 외부 결제 수수료라고, 결제 수수료랑 5.8이랑 합쳐야지 진짜 수수료네요. 예, 이게 손님들 주문 방식이 이게 선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비대면을 위해서 직접 만나서 카드 결제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음식만 받으면 되니까 선결제 비율이 한 90% 넘어요. 네네. 대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런데 외부 결제 수수료 3.3%가 있는데 그 말은 부각이 안 되고 네. 5.8%로 부각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결제를 하면 리뷰 서비스도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결제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9.1%가 실질적인 지출 비용인데 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6개 깃발을 꽂고 있었거든요. 네네. 6개요. 예, 3월달 매출 대비 광고가 2.4%를 차지했었어요. 네네. 6개를 꽂아도. 네. 그렇게 해서 52만 8천 원이 나갔는데 네네. 만약에 이거를 지금 배달의 민족 3월달 매출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걸 대입한 매출 대비 광고료가 8.8%가 나가고 금액으로는 19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191만 원이면 거의 4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3천만 원 매출 넘어가는 매장은 거의 뭐 272만 원? 그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뭐 배민에서는 5.8%다. 뭐 카드 수수료야 뭐 당연히 내는 거니까 뭐 모를 바다 저가 배민에서는 5.8%의 수수료만 책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또 외부 결제 수수료 비율이 높은데 그거는 말을 안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9.1%의 광고료가 아마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네. 아까 한 50 얼마가 깃발 비용으로 나갔었잖아요. 예, 6개 해서 52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럼 그 52만 8천 원 들여서 배민을 네. 이용한 배달 매출이 한 얼마 정도가 됐었는데요? 배민을 70%로 제가 잡았었거든요. 네. 7대3 비율로 이렇게 잡았어요. 배민 비중을 70% 잡았어요. 네네. 이런 3천만 원 매출 기준했을 때 기존에 52만 8천 원 나가던 게 네, 그게 그러면은 한 네.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되겠네요. 70% 정도가. 예, 근데 그게 5.8에 아까 내부 결제 수수료. 외부 결제 수수료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다는 거네요. 예.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근데 그래서 날린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오늘 다른 지점들 선결제 비율을 한번 봤거든요. 네네. 열의 9이다라고 일단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네. 저도 배달시키면 그냥 뭐 카드 결제하고 문 열고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핸드폰에 등록돼 있으니까 선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편하기 때문에. 근데 고객의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용하는 거에 편리함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는데 네네. 다만 배민에서는 자기네들이 내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외부 결제 수수료율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결국 요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대표님 메뉴가 원가가 그때 한 몇 프로라고 하셨죠? 저희 원가가 한 35%에서 보면 돼요. 그게 이제 포장 용기까지 다 합친 거잖아요. 뭐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35% 나와요. 거기에 이제 네. 배민이 만약에 5.8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9.1까지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원가가 이제 40%가 처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배민이 만약에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네, 그렇죠. 이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심각해지는 거네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음식값을 올린다고 해도 뭐 똑같이 또 떼가니까요. 비율대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독과점이니까 뭐 정치가 뭐 개입한다 뭐 어쩐다 이거에 대해서 뭐 말할 건 없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공정위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약간 대표님 지금 회사는 네, 부산이잖아요. 네,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약간 불을 피운 것 같은데 지방마다 네. 그 공공의 앱을 만들자 뭐 이런 분위기 있는데 부산은 좀 그런 거 이야기가 있던가요? 이게 두 가지 부류인데요. 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손님들 중에 그렇죠. 뭐 고객들은 사실 예, 상관없으니까. 예. 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폭리를 취하네 그러면 오히려 전화 주문을 해주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 그 이재명 지사님 그 발언 이후에 뭐 순간적인 건 수수께지만 확실히 전화 주문이 좀 더 오긴 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불매운동 고객들한테도 조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저희 당구 손님들이 그래 해준 것 같긴 한데 전화를 하신 거긴 하지만 네네네. 번거롭게 그래도 또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우리도 다 공공 앱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네, 내가 그 개발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개발하고 싶다. 뭐 우리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다른 쪽은 몰라도 배달 쪽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 더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나요? 대략 뭐 일단 배달만 봤을 때는 한 30% 가까이는 증가한 것 같아요, 매출이. 30% 정도요? 네. 배달 쪽이 코로나 영향으로는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는 너무 좀 힘든 시기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예. 매출은 오르긴 올랐네요. 배달이라고 해서 다 오른 건 또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배달이라고 해서 뭐 다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선전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린 거고요. 제가 또 네.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제가 사실은 외식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배달 업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도시락 브랜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배달의 민족 때문에 더 그 위기를 느끼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 그걸 다 철회를 하고 또 각 지역에서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좀 그나마 큰 걱정은 안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배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 좀 불을 지폈고 많은 배달 어플들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메프 프라이스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네이버에서 지금 이 배달 음식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더 경쟁이 되어서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더군다나 네이버에서 준비하는 이 배달 앱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그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그 이상으로 매장에 가서도 매장에 앉아서 테이블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삽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고객들은 배달의 여러 가지 어플을 더 깔지 않고 네이버만으로도, 제가 지금 네이버에 어떤 PPL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한테 아직까지 뭐 광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만한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게 좀 더 유리할지,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담당자님은 뭐 저한테 선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출처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겠죠. 제가 어떤 광고비를 받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이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달 앱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하는 것, 뭐 포장해 가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 시장이 좀 더 가열이 되고 경쟁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더 싼 수수료로, 더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배달의 민족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 너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